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저희 배트맨 2부 종목 상담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용해서 종목 신청 많이들 남겨주셨죠? 아직까지 남기지 않으셨다면은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하채기, 샘플러스 정재훈, 샘플러스 김현성, 오늘 함께하는 배트맨 위원분들의 이름 검색하시고요.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개인 톡방 골라서 찾아서 입장하시면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빠르게 찾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배트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참고로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접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바로 다음 순서죠. 0399님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동방 2240원에 15% 보유하셨습니다. 일단은 전문위원분들의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팻말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하나, 둘, 셋. 와, 그래도 초록빛깔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좋아요 의견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먼저 또 시작을 해주실 거죠?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방 볼까요? 이게 전화 연결 아닌가요? 네. 문자로 바뀌었나요? 네. 일단 문자로 상담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잠깐 이슈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된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죠.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좀 아시다시피 물류, 그러니까 택배 산업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면서 지금 새벽 배송 시장이 굉장히 핫한 그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쪽 분야에 기사를 월급을 주고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최근 새벽 배송 물량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인터넷 쇼핑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배송 시장도 굉장히 같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에서 배송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포장, 배송 이런 전반적인 전체 시스템을 한꺼번에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관련된 수혜로 이 종목 나쁘지 않다라고 좀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약 손실 중이신데 15% 보유 중이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손절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너무 낮게 잡지 마시고 2,000원 정도 대응하시되 만약에 이번 반등 파동 오늘도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시장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 종목 역시 그래도 양봉을 그려주면서 강하게 반등 파동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일단 보유하시면서 수익권 한번 노려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부근이 약간 매물대이긴 하지만은 이 종목 아마도 시장이 조금만 수급이 개선된다면 충분히 전고점 돌파 2,500원 정도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이나 월봉 차트로도 보시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막 움직이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만약에 이번 추세에 한번 수익권으로 대응하시면서 파동을 만들어 준다면은 2,400원 돌파했을 경우에는 이 종목 중장기로 좀 더 보유하시면서 1차적으로 3,000원 부근에서 분할로 수익 대응 하시면서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동방에 대한 의견 나눠봤고요. 저희 다음 상담 가기 전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 짚어보고 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CNBC에서 무역협상은 미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거다. 금요일까지 미타결 시에는 매도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전일에도 미증시는 1% 넘게 지금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이 재부각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미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연히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 분께서는 이 기사에 대해서 지금 속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먼저 하시죠. 일단 무역협상 미증시 악재라고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그 일부에서 상당히 강조드리면서 그 미중 무역협상 이번 주말 동안에 내용을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플랜 B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10일에 부과를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지금 라이트 하이저 그 무역 대표부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철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요. 내일 9일날 지금 류어 부총리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 미국에 도착해서 협상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10일날 그 바로 철회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양국 모두 그러면 판은 진짜 깰 것이냐.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지만은 그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더라도 아주 좀 어려운 구간, 지금 현재 어차피 관세가 부과가 됐을 때는 결국 미 증시든 아시아 증시든 간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류 부총리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다시 후퇴했던 협상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다시 중국이 원래 약속을 지키고 협상안 타결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주말 이후에는 다음 주 시장은 조금 더 빠르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뭐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하채기 전문위원님은 저 소식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세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네. 그게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고 어느 정도 그렇죠. 대응을 좀 생각을 하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식하다 보면 항상 좋은 쪽도 없고 항상 나쁜 쪽도 없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트럼프가 취했던 액션이 안 좋은 쪽의 액션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좀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리스크를 조금 더 좀 감안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우리 또 김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미국과의 중국과 이 타격이 결렬이 된다고 하면은 국제 시장이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또 미국하고 중국한테 또 국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눈초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결렬이 되더라도 완전히 이게 확 돌아서는 결렬이 아니라 약간 여지를 남기면서 살짝 국제사의 눈초리를 살짝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결렬을 좀 하더라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미 지금 주가에 결렬된 이야기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만약 결렬이 됐다 했을 때 그때는 아마 급락이 나올 거예요. 근데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성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뒤로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생각도 하고 좀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게 시장에서는 이미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올랐어요, 사실.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반면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올라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좀 지속된다 하더라도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고민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무조건 되게 상황이 막 최악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에 있을 대선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타협점의 여지를 좀 남겨놓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어느 정도 뭐 시장에서는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된다 안 된다 이 부분들을 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추이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지금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 좀 더 네. 그 언급을 좀 드리자면 네. 지금 추이를 보고 대응을 하시자는 말씀 참 좋은 의견인데요. 지금 현재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벌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 현재 만약에 주식 비중을 100%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장에서는 없으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정 국면이 좀 길어지면서 그랬었기 때문에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그동안 대응을 하셨을 건데 만약에 현금 보유가 어느 정도 돼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조금 대응하기가 쉽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주식 비중이 100%이신 분들이시라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격언대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좀 하시면서 내일장 또 특히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 금요일까지는 현금 확보를 좀 하시면서 가는 투자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속보가 하나 나와서 저희가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짚고 가봤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자로 종목 상담 들어와 있고요.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8854님의 보유 종목인데요. 매수가 27,500원, 비중 30% 보유하셨습니다.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일단 오늘장에 하락세가 나왔지만 이 종목 어떤 지금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세 분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께서 나빠요 의견을 주셨어요. 정재윤 위원께서 도와주실 건데 혼자서만 좋아요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어떤 이유에서죠? 제약사 치고는 그래도 꾸준하게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좀 말이 많고 지금 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근근히 좀 버티고 있는 뭐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1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늘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소폭이나마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올해 전망치를 보더라도 큰 폭의 성장은 아니지만 10%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유보율도 좀 상당히 좋고 배당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섹터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이 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이 좀 좋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대응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24,000원짜리대를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4,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전고점 돌파 시도가 다시 한번 좀 나올 거예요. 한 28,000원짜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그때 거래량이 증가 여부를 보고 더 보유를 해갈지 아니면은 매도를 할지 그때 좀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28,000원이 넘어서야지만 추가적으로 3만원대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고점 자리 때 28,000원을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제약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이죠. 아남전자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7045님의 궁금증입니다. 매수가 3,500원.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어요. 70% 담고 계시는데요. 일단 아남전자에 대한 새 전문위원의 의견부터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세 분 다 좋아요 의견 주셨어요. 하채기 위원님. 예. 아남전자가 최근에 좀 급등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있죠. 아남전자가 하만에 납품을 하는데 이 하만을 인수한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이슈가 돼서 좀 급등한 부분인데 삼성전자하고 손을 잡아서 자율주행 전용 칩을 좀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보다 7배 정도 높다는 거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내년 중반까지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100만 대 운행 계획하겠다라는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율주행 쪽으로 또 아남전자가 또 삼성전자고 해서 좀 연관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아까 인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만이 근데 하만이 또 피아트 클라이슬러하고 그다음에 구글이 커넥트카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면서 지금 이게 이제 4G뿐만 아니라 5G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커넥트카가 되게 되면은 연료라든가 충전소 찾기, 그다음에 교통 안내, 음식점 제한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의 성장으로서의 딱 부합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안암전자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시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좀 안암 TV를 조금 뭐 사셔가지고 좀 시청하셨을 것인데, 그만큼 이제 반도체 쪽으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 탄탄한 조금 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안암전자가 또 국내에서보다는 좀 해외 쪽이죠. 미국 쪽에서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안암전자를 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매수가가 3,500원인데 지금 오늘 종가가 3,380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크게 지금 음봉이 좀 나오지 않고 기술적인 분석에서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비중이 70%라는 거, 제가 볼 때는 이분께서 여기에 그냥 한번 뭔가를 좀 걸어보시고 좀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셔서 좀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비중은 될 수 있으면은 여기에서 한 30% 정도만 좀 보유를 하시고 나머지는 좀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시고 현금 보유하시다가 또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을 때 그걸 좀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앞에 보면 좀 매물대가 조금 쌓여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4,600원대라든가 그다음에 5,500원대 이 부근에 좀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해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안암전자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도 비중을 많이 실고 계시는 분의 종목입니다. 6174님께서 100% 비중을 실으셨어요. 6,550원에 미투온을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는 상당히 부럽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슈 시간에도 김현석 위원께서 미투온 좀 추천을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관심 종목으로 살펴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분께서는 먼저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미투온에 대한 세 분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일단은 하재기 위원 빼고는 전부 좋아요 의견을 주셨어요. 김현성 위원님. 네. 이 종목은 제가 설명드렸죠, 이미. 이분께서는 또 상당히 큰 그 수익으로 지금 보유 중이신데요. 비중을 100%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100% 투자했을 경우에 상당히 큰 수익도 노릴 수는 있지만은, 투자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분산 투자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조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몰빵 투자하는 것은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몰빵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큰 수익 축하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소셜 카지노 이런 게임들 관련해서도 수익이 지금 현재 상당히 창출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한 주가 위치도 상당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5G와 관련해서 VR, AR 관련된 그런 쪽 어떤 개발, 컨텐츠 개발 쪽으로도 지금 KT와 앞으로 업무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 상으로 보시면은 약간 중단기적으로는 9,500원 목표가 잡으시고 9,500원부터는 한번 추세가 꺾이는지 보시면서 분할 수익 대응 하시고요. 장기적으로는 한 12,000원까지도 분할 대응 하시면서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기업은행으로 보겠습니다. 3030님의 종목이네요. 매수가는 14,300원, 비중은 10% 담고 계십니다. 기업은행에 대한 세 분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의견 2개 나왔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네. 참 싸요. 사실 은행주가 좀 싸게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기업은행이 좀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뭐 빠져도 1%, 올라도 1%, 뭐 그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비중 10% 정도라면 좀 적정하지 않나 싶어요. 다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로 볼만한 그런 주식은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산 가치보다 뭐 지금 반 토막도 더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PBR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꾸준하게 좀 실적은 나오고 있고, 배당도 4%가 넘게 나왔어요. 지금 보게 되면 배당 수익도 거의 5%에 육박하게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나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좀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뭐 그런 주식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다만 상승으로 인해서 뭐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디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조금 그 시장의 변동성 구간에서 좀 이겨낼 만한 뭐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단 단기적으로 좀 보는 관점이 아닌 만큼 좀 중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1차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16,000원 언저리일 것 같아요. 16,000원 언저리일 것 같은데 그 이상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 주려면은 추가적으로 더 어떠한 그 시장이 좀 돌아서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은행 저희가 목표가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참고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다음 상담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SH에너지화학 보내주신 5483님의 궁금증 보겠습니다. 1,250원 매수가 그리고 비중 15% 싣고 계십니다. 일단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일단은 하채기 위원께서 도와주실 건데 네. 나빠요 의견이세요. 오늘 매수하신 거 아닐까요? 아마 이번 주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가격대에서 뭐 오늘 매수하실 수도 있고 SH에너지학은 이제 군산 쪽에 이제 거주하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좀 괜찮은데 우리가 좀 주식이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 회사의 가치하고 주가의 가치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돼 있는데 회사의 실적이거든요. 회사의 실적을 좀 보면은 2016년, 2017년, 2018년 보면은 매출의 영업이익, 단기 수익이 계속해서 역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해줘야 하는데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 회사가 좀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율이라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가 있는데 유보율 같은 건 87%밖에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16%인데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뭐 부채 비율이 없으니까 뭐 유보율이 이 정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았는데 아무리 부채 비율이 없다고 하지만 리스크가 만약에 돌발했을 때는 부채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보율이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좋으나 기본적인 분석에서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좋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SH에너지학 말고도 지금 바닥에서 좀 머물러 있고 저평가돼 있고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실적이 역성장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유보율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종목을 좀 위험성을 좀 안고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매수가 1,250원에 좀 정리를 하시고 교체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 접수되어 있고요. 7723님께서 SK하이닉스를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 SK하이닉스에 대한 세 분의 의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의견이 좀 조금 엇갈렸는데 김현석 위원께서 봐주실 거거든요. 지금 79,000원에서 8만 원대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잡아볼까요? 지금 그 질문 주신 내용이 거기에 이제 핵심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락했을 때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냥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하락 조정 파동을 마무리하고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중장기 투자자시라면 뭐 아주 큰 뭐 단기간에 뭐 몇십 프로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은 아니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뭐 10% 정도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반도체 그 업황이 좋지 않으면서 디램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서 지금 다들 영업이익들이 반토막 이상씩 났는데요. 이미 그거는 시장에서 지금 선 반영되어 있고요. 만약에 시장 수급이 조금 회복이 되면서 만약에 어떤 대외 리스크들이 회복이 되면서 시장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다음 주 정도 예를 들어서 시장이 온다면 그때는 또다시 SK 하이닉스가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같은 어려운 장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상당히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할로 상당히 저점에서 조금씩 모아서 큰 어떤 수익보다는 한 10% 정도의 목표 수익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니커를 보유를 하고 계세요. 네네, 맞아요. 마니커 보유하고 있어요. 1265원에 30% 맞으시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올 줄 모르셨을 것 같은데 전망을 맞아요. 좀 짚어볼게요. 일단 세 분의 의견 나눠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여보세요. 중립 의견이 많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 전문위원 연결을 좀 해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최근에 언제 매수하셨어요? 오늘 했어요. 오늘이요? 네, 오늘 아침에 했는데 네네. 그 장 하자마자 했는데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래갖고서 지금 어떻게 더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일 매도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그 혹시 단기로 조금 매수로 아니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고 요즘엔 장이 안 좋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단기로 하려고 그러는데 집은 전 장기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기로. 요즘에는 요즘 단기가 낫다 그래서 단기로 하려고 들어갔는데 좀 묶였어요. 자, 지금 보면 마니커를 예전에도 이게 종목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게 1,200원대를 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여기서 아, 일단 네. 매도를 하시라고. 네, 근데 네. 이걸 지금 보면 네네. 마니커가 네, 2대 주주로 있는 게 CJ제일제당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투자 목적에 있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만약에 이 CJ제일제당이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내려면은 충분히 주가는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다만 마니커가 최근에 올랐던 게 네, 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네. 이슈 때문에 움직인 부분들이 있어요. 아, 돼지열병 뭐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뭐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들 얘기하더라고요. 때문에 지금 흐름들이 나온 건데 네. 1265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약 한 5% 정도 손실이란 말이에요. 네, 네, 맞아요. 이게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려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참 잡기가 애매해요. 네. 일단 30%니까 1,150원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150원이요? 1,150원짜리 때가 깨게 되면 네. 아마 이게 더 밀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1,100원까지, 1,150원까지 기다리면 손실이 좀 크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한 7, 8%까지 정도까지 가는데 네, 네. 자, 우선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 네, 네. 일단은 저는 비중을 최대한 줄이세요. 1,250원 그 위로 만약에 시작을 해버리게 된다라면 네, 네. 줄이세요. 아. 이 지금 자리대에서 30% 비중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장중에 오늘 저가 깨면은 무조건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네, 네, 네. 1,170원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그 자리대를 맞더라고요. 깨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 무조건 하시고 네. 만약에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1,240원부터는 또 매도를 일단 좀 하세요. 아, 네, 분할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거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아, 1,000원, 네. 1,000원 정도대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아, 그렇게 싸게요? 그때 타이밍을 다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OCI 매수를 하신 분입니다. 9214님의 종목 봐드릴 건데요. 매수가는 97,300원, 비중 40% 싣고 계십니다. 일단 세 분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 다 나빠요 의견이신데 하채기 위원님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 59년도에 설립이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산업
그 기반의 모든 걸 좀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이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아마 우리 가정 주부님께서는 아마 아실 거예요. 삼광글라스라 해서 유리 그릇, 밀폐 그릇 한참 그 시장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이슈가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매출을 좀 올렸었는데, 그 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OCI고, 그다음에 유니드라든가 이테크 건설도 좀 OCI가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라든가 열병합 발전소, 그다음에 단열재도 부동산 임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도 하면서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양전지라든가 뭐 반도체 웨이퍼 등 핵심 소재도 지금 생산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 이 종목이 상당히 많은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2011년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면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끝났는데, 이 정도가 가격 조정이긴 한데, 우리가 주가라는 게 상승하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가격 조정과 그다음에 기간 조정이 동시에 끝나는 종목이 있고, 가격 조정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지금 OCI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을 먼저 줬지만은 기간 조정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회사의 실적인데, 이 회사의 뭐 가치라든가 그 주가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는 저평가가 맞는데, 자, 보시면은 2016년, 17년, 18년, 19년도에 그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좀 보면은 16년도보다 17년도에 좀 성장을 했어요. 근데 다시 18년도부터 해서 올해 또 29년도에도 역성장을 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매출액도 감소하고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 이런 실적을 봤을 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역성장을 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 재무구조라든가 그다음에 그 주가의 가격 조정 거의 끝났지만은 역성장하면서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계속해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앞으로의 그 4차 산업하고 연결이 되는 파이브 통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 자율주행, 이런 많은 인공지능, 이런 많은 그 성장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 쪽으로 이제 교체 매매를 해 보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지금 97,300원, 현재가 이제 98,800원인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게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바운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비중도 40%에 좀 높기 때문에 여기서 리바운드 나올 때 지금 보시면 21선하고 61선 이렇게 역별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아마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를 하면서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OCI 상담이었습니다. 다음 상담 한국전력으로 가겠습니다. 7598님이 보내주셨어요. 31,000원, 비중 30%. 일단은 한국전력에 대한 세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 다 의견이 갈렸는데, 일단 김현성 의원님, 이 종목은 여름까지 좀 길게 보면 안 될까요? 일단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긴 했지만, 일단 보유 이제 손실 중이시기 때문에 일단 보유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결론은 그렇지만은 일단 이 종목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죠. 일단 전기 부분,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전력 부분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부분, 그리고 이제 그 화력 발전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사업 영역을 나눌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원자력 부분에서도 가동률이 70%대 계속 머물면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 자체도 굉장히 좋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한전은 앞으로의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그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무작정 우량 주고 무거운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임밸류를 고려하신다면, 아무리 중장기 투자자라 하시더라도 한 번쯤 이 종목은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고요. 기술적으로 잠깐 대응을 말씀드리면, 아주 큰 손실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월봉상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중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은 약 한 3만 원에서 3만 1,000원까지는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의 워낙 그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오늘 약간 지지해줬던 자리 27,500원을 일단 손절가로 대응하시고요. 만약에 내일부터 27,500원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후에 반등 파동을 보면서 3만 원에서 3만 1,000원 구간,
또는 그 전에라도 반등 구간에서 꺾이게 되면은 절반은 무조건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내일 제가 말씀드렸던 27,500원을 이탈하는 추가적인 하락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어쩔 수 없이 대바닥자리인 23,800원 부근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27,500원을 이탈한다면 무조건 절반 축소 의견 드리고요. 나머지 15% 정도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약 한 3만 원에서 3만 1,000원 본전가 부분까지 노려보시고 다시 한번 탈출하시면서 종목 교체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UNI 살펴보겠습니다. 1480님의 종목입니다. 1,500원 그리고 30% 비중을 담으셨는데요. UNI에 대한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재훈 의원께서 도와주실 건데 네. 나빠요 의견이에요. 기사가 하나 떴어요. 장 예. 마감하고. 일단 불성실 공시 부분들에 있어서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 공시 부분들 소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니까 청구 금액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한 8.6% 정도를 일단은 당했는데 실적도 일단 좋지가 않아요. 공시 불이행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주가적인 흐름들을 봐도 상장 이후에 최저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일단 저점 이탈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9,600원 정도, 그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그 반등 타임을 이용해서 좀 매도를 하고 나오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UNI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고요. 오늘 혹시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에서 무료 상담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종목의 가치를 확인해보는 종목 진품명품 시간입니다. 세 분의 전문위원분들이 가지고 오신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각각의 전문위원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한 적정 가격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또 전문위원분들 톡방에 계신 분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적정 가격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함께 매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오늘 7% 넘게 내리면서 29만 8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양파 같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악재 어디까지 타락할까 살펴볼 건데요. 일단 세 분께서는 화이트보드에 적정 매수 가격과 목표가를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20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큰 하락세가 나왔고요. 5거래일째 지금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유는요.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기 때문인데 분식회계 결정적인 증거가 지금 확보가 됐다라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10%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떻게 다시 되돌려야 하는지 많은 분들께서 정말 착잡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란 말이죠. 이 종목 지금 어디까지 더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을런지 멈춰야 할 텐데 세 분의 의견 먼저 좀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일단은 지금 종가가 29만 8천 원인데 하측의 위원께서는 적정 매수 가격은 17만 5천 원이다. 그리고 목표가가 20만 원이다 라고 해주셨고요. 정재훈 위원은 못 사요. 네, 못 사요. 안 이거. 사요 아니고 그죠? 못 사요. 네, 못 사죠. 많이 김현성 빠지는데. 위원께서는 시장에 맞서지 말자. 지금 매수 금지다. 하시면서 해골 모양 그려주셨어요. 지금 하측의 위원께서만 사면 골로 하측의 가신다. 위원께서만 신기하게 또 매수가를 그래도 낮춰서 잡아주셨는데 매수 가격. 골로 가신다 했는데 그럼 제가 골로 갈 것 같은데요. 한번 세 분께서 이야기 나눠주실까요? 그 매수가를 17만 5천 원으로 잡아놨어요. 예. 사지 그러면 사지 얘기죠.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안 사요나 아니, 못 사요나 뭐 그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죠. 꼭
치게끔 이렇게 이게 17만 아니라 5천 원을 적어놨어요. 우리가 쟤는 졌어요. 네. 그러잖아요. 분식에게. 그렇죠. 그것도 우리나라 1등 기업이 또 네. 삼성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세계적으로 좀 알아주는 그런 기업 브랜드인데 저는 그래요. 쟤는 달게 받자. 네. 그래서 쟤를 봤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의 어느 정도 악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악재의 끝은 한 17만 5천 원 이하 정도 왔을 때는 그런 게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이라는 기업 브랜드 있잖아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썩어도 준치. 그래서 썩어도 준치여서 삼성은 그래도 삼성이다. 그래서 삼성이 우리가 지금 어떤 기업의 방향을 좀 정했을 때 보면은 맨 처음에 CJ라는 설탕이라는 그 먹거리로 해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제일모직, 그다음에 반도체, 또 반도체에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지금 현재 방향을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좀 내려갔을 때 그때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썩어도 준치는 삼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네. 반박 의견 드릴게요. 네. 썩으면 끝입니다. 네. 그렇죠. 썩으면 끝이죠 원래. 근데 썩어도 준치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삼성이라는 이미지 브랜드가 있고 인적 자원 그런 부분에 또 자본력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점점 이제 실적이 이제 나온다 하면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지금 굉장히 이제 저희가 웃고 이제 이 종목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지금 마음속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그 거래 정지가 걸리면서 그때 신규로 매수하셨거나 그때 또 좀 더 상승하지 않겠나라는 욕심 때문에 탈출하지 않고 보유하셨다가 지금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신규는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셨더라도 이 종목은 청산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이즈가 뭐 엄청나게 나온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검찰 수사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심지어는 이제 그 삼성의 승계 구도까지도 이미 조작된 흔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분식회계까지도 얘기가 이미 다 나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재무 상태를 보더라도 분식 회계를 했다 하더라도 재무 상태를 보더라도 지금 PBR이 벌써 5가 넘어가요. 예, 청산 가치로 따졌을 때 5배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순하게 만약에 정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가 되거나 청산 가치 청산 쪽으로 만약에 가닥을 잡는다면 이 종목은 그래 한 8만 원까지 떨어져야 돼요. 최소한.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바닥이 아니라 지하층까지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종목을 절대로 신규로 매수하시지는 마시되 만약에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이라면 다음번에 조금 더 큰 리스크를 내가 더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절한다고 생각하시고 과감한 어떤 손절 결정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과거에 그 분식 이슈 때문에 그렇죠. 거래가 좀 정지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터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또 뭐 상장 폐지 막 얘기가 나오거나 거래 정지가 좀 될까요? 추가적인 지금 검찰 조사가 이미 그렇죠.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책임도 사법적인 책임도 있겠지만은 이런 그 회사 차원에서의 또 추가적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좀 발생할 가능성도 또 있겠죠. 참 이게 투자자들이 좀 가장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럼 이제 거래소 쪽에 책임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사실? 지금 거래소에서도 봤을 때는 네. 거의 친기업적인 부분이 좀 많아요. 실질적으로 거래소가 그냥 중간에서 이제 수수료 챙기는 그런 역할이지 뭐 감사를 제대로 하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과거 정부에서 거래소를 또 하나를 조금 더 설립을 해서 양쪽에 이제 경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이런 부분에서 좀 똑바로 조금 관리 감독을 조금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한마디 그렇지 뭐 거래소 쪽에. 거래소 직원분들에게 제가 좀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것은 좀 관리 감독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좀 정중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 방송이라서 제가 그런 것 같고 제가 네. 유튜브에서 쓰면 아마 심하게 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현성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따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셨었고요. 사실 이게 저도 이게 똑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가 좀 답답한 그런 심정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 종목 그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었잖아요. 몰라요, 어머니께. 그건 전화 상담 모르겠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니까 일단 정리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17만 5천을 말씀드린 것은 장기적인 하락이 그 정도에서 끝나가지고 네. 이제 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좀 말씀드린 거고 지금 가격대에서 제가 매수하라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 점쟁이에요? 빠졌을 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17만 5천 원까지 빠지겠구나 뭐 이런 게 나와요? 일단은 이제 그 네. 정도가 지금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분식 회계 말고는 악재가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스가 또 솔직히 그렇죠. 이제. 사실 이게 잘 나가는 기업이에요, 그래요. 일단. 이것도 2019년도에 실적을 봤을 때 영업이익은 조금 안 좋아요. 안 좋게 나오는데 이제 매출액은 조금 이제 2018년도보다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이오주 이것들은 참 그 실적을 내 가지고 매매를 하고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기대 심리에 의해서 일단은 어떤 뭐 인상 실업에 통과를 했다, 어떤 걸 또 만들었다 하면서 참 주가 끌어올리기 좋아요. 공시 한번 띄워놓고 또 급등해놓고 또 빼기도 좋아요. 악재 해놓고 또 한번 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저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를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래도 삼성 그룹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계적을 내놓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보다는 가격대를 좀 낮게 보고 조금 거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잘 보시는 김현수 전문위원님께 한번 질문을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니더라도 뭐 이게 다른 뭐 교체할 만한 그런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섹터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그 최근에 뭐 그 제가 한 주 쉬면서 여러분들 방송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아마 그 함께 논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핀 관련주나 비메모리 분야는 그 굉장히 저도 강하게 지금 잘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인 그 섹터군인데요. 여러분들도 5G와 그다음에 비메모리 그리고 그래핀주 쪽은 지금 많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앞으로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상당히 속이 좀 답답하고 쓰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좀 큰 만큼 일단은 뭐 종목을 좀 교체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진품 명품 두 번째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품 명품의 두 번째 종목은 국일재지입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4,29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어느새 주가는 5,000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핀 열기 후끈 국일재지 주가 고공행진 어디까지 이어질까? 일단 세 분께서는 국일재지에 대한 적정 매수 가격을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참 차트가 너무나도 신기한 종목입니다. 그래핀 이슈로 2주 전부터 정말 단 하루 빼고는 계속해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맘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너무나도 잡고 싶은 종목인데요. 하루의 거래 정지 후에 오늘 거래 재개가 됐는데 거래 재개가 되자마자 오늘 열기가 더 뜨거웠습니다. 과연 내일장도 이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런지 국일재지 상승의 끝은 어딘지 세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트보드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하나 둘 셋. 와. 그러면 일단 보니까요. 세 분께서 다 지금 매수는 아니다. 하지만 김현석 위원께서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세 분께서 이야기 나눠주실까요?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미치게 올랐죠. 폭등이죠, 폭등. 네, 이런 너무 많이 시장에서. 올라서 네. 이거 뭐 더 올라갈까? 뭐 그거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그죠? 네. 그렇다고 이거를 신규로 진입을 앵커님은 하실 수 있겠어요? 저 저번 주부터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그때 들어갔었어야 됐었어요. 저 같은 생각 가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내일장 저 한 번만 좀 더 지켜보려고요. 안 들어가실 거예요? 시초가? 모르겠네요. 만약에 시초가에 앵커님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예. 그랬을 때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그 많은 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네. 불나방처럼 절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이 돼서는 이 시장에서 절대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성공 투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마치 이론 같은 거네요, 그죠? 하시기 위원님요. 저는 좀 더 현실에도 아담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고. 아, 자기 무덤 자기가 같다. 사실 근데 이게 오늘 열받았잖아요. 예. 상한까지 가면서 예, 열받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종목 참 할 얘기가 많은데 네. 굉장히 제가 이제 아깝게 생각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저도 이제 이 종목을 제가 굉장히 저만의 노하우로 그 매수 급수 자리에서 공략을 하려고 준비했던 종목인데 그 장중에 상당히 좀 바쁜 관계로 이 종목의 그 급소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그렇더라도 이 종목이 그 뒤로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을 랠리를 좀 보여줘서 저도 역시 종목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고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어떤 매수를 할 거냐 말 거냐보다는 어디서 매도를 할 거냐가 이제 그렇죠. 관심일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또 보유하셨고 심지어는 뭐 100%, 200% 가까이 이상 수익 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그런 이제 매도 시그널을 우리가 그럼 언제 가져갈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최고점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가 최고점일지는 10만이 알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거래량이 없는 상한가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 심리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이제는 거래량이 터지고 음봉을 맞는 날 최소한 절반 이상 수익 창산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품 명품 2가지 종목 가려봤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과 일단 여기서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배트맨 2부도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잠시 뒤 10시부터 김현성 전문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이 시작됩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김현성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 클릭하실 수 있는 버튼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많이들 접속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